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서 영작문을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 영작문 할 때 큰 도움이 되는 팁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팁입니다. 여기 보시면 영작문 하고자 하는 문장 아래에 이렇게 표 하나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문장에 적용되는 세 가지 원리가 이 표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기억나시죠? 첫째, 모든 문장은 육하원칙의 구성을 갖는다. 둘째, 그 육하원칙 하나하나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셋째, 그 육하원칙 하나하나들을 동사를 중심으로 중요한 것부터 나열한다. 그럼 이 세 가지가 이 표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육하원칙으로 구성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중 제일 중요한 거 동사부터, 그리고 동사면 바로 문형까지를 하나로. 참고로 이 동사 문형은 한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 즉 핵심 내용이 됩니다. 다음, 이 핵심 내용이 완성되었으면 그 뒤엔 덧붙여주는 말들, 즉 수식어구들이 하나씩 이어집니다. 그것도 중요한 순서대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육하원칙 하나하나들의 형태를 바르게 결정한다. 낱말 있으면 낱말로, 없으면 명사나 동사를 이용하죠. 그리고 동사를 이용할 경우 이 동사는 문장의 일부로 쓴 것이니까 동사 앞에 to 또는 뒤에 ing 또는 앞에 접속사 주어를 붙여준다고 했죠. 물론 이 동사들도 당연히 문형을 갖춰줘야 합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원리들이 이 표에 담겨 있는 거 확인하셨죠? 그럼 익숙해질 때까지 이 표를 도우미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팁. 영작할 때 절대 단어로 접근하지 말라. 반드시 의미 단위, 즉 육하원칙으로 접근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어는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한 문장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 같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같은 걸 보고 하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염두에 두고 영작문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들의 불평은 임금에 비해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이다. 내용 파악하셨죠? 그 얘기는 핵심 내용이 뭔지, 즉 동사 문형을 먼저 결정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럼 동사 문형을 결정하겠습니다. 자, 뭐가? 그들의 불평이, 그게 어쩌다는 거죠? 뭘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라는 건가요? 아니면 뭘 시켰다는 건가요? 이 중에서 뭘까요? 그들의 불평이 뭘 했다. 이건 아닌 것 같죠? 즉 행위 패턴은 아닙니다. 그럼 그들의 불평이 뭐다? 아, 이거네요. B 패턴입니다. 즉 A는 B이다. 동격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그럼 A는 그들의 불평이 될 거고 B는 임금에 비해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 이 전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 패턴이니까 당연히 동사는 B겠고요. 참고로 이 문장은 수식어구는 없고 핵심 내용만 있네요. 확인하셨죠? 자, 이제 A와 B의 형태를 결정하겠습니다. A, 그들의 불평은, 이건 낱말로 표현할 수 있나요? 예, 있습니다. 불평이 complaint, 그리고 그들의 불평이라고 했으니까 their complaint,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다음 B, 임금에 비해 노동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 이건 낱말로 표현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명사나 동사 둘 중에 하나를 이용. 당연히 동사를 이용하겠죠. 그것도 한 문장 전체가 들어온 거니까 앞에 접속사와 주어를 붙여서. 물론 여기서도 동사 문형을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자, 뭐가? 노동시간이. 그게 어쨌다는 거죠? 뭘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라는 건가요? 아니면 뭘 시켰다는 건가요? 이 중에서 노동시간이 길다는 것은 일의 성질이 되죠. 그래서 B 패턴입니다. 자, 그럼 이제 형태를 바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뭐가? 노동시간이.
이거 낱말이 있나요? 있습니다. 노동시간은 working hours. 그들의 노동시간이니까 their working hours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동사는 are, 그리고 노동시간이 어떻다는 거죠? 길다는 거 낱말 있죠? long. 너무 길다고 했으니까 too long. 그리고 앞에 접속사 that. 자, 이렇게 해서 핵심 내용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수식어구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임금에 비해. 이것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낱말 없죠? 없으면 명사나 동사 둘 중에 하나 이용할 거고, 임금은 명사니까 명사를 이용해서 전치사와 함께 for their wages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의 구성과 형태를 바르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ir complaint is that their working hours are too long for their wages.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 다음. 그는 건강해 보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핵심 내용 파악하셨죠? 그럼 동사 문형을 결정해 보겠습니다. 자, 누가? 그는. 그가 어쨌다는 거죠? 뭘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라는 건가요? 아니면 뭘 시켰다는 건가요? 그가 뭘 한다는 거네요. 두 패턴입니다. 그럼 뭘 하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잠시 중요한 팁 하나 상기해 보겠습니다. 절대 단어만 보지 말고 내용을 보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이것을 글자 그대로 보면 동사는 받는다. 그리고 뭘? 의사의 진찰을 이렇게 엉뚱하게 표현하게 됩니다. 대신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진찰받다, 즉 동사가 진찰하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전을 찾아보면 진찰하다 라는 의미로 see, consult, examine 이란 동사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하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고려할 것은 see를 쓸 경우 see의 대상은 환자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환자를 본다는 것은 진찰한다는 뜻이고 의사를 만나본다는 것은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는 뜻이겠죠. 만약에 consult, 상담하다 이 동사를 쓸 경우 consult의 대상은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로 써야 합니다. 그리고 examine, 검진하다 얘를 쓸 경우는 examine의 대상으로 환자가 와야 합니다. 이 문장에서는 see나 consult 둘 중 아무거나 하나 사용해도 좋습니다. see를 쓰겠습니다. 그럼 문형을 갖춰보겠습니다. 누가, 그는, 낱말 있죠? he. 그리고 sees, 누구를? 의사를, 낱말 있고요. a doctor. 자, 이제 핵심 내용이 해결됐으니까 수식어구 확인해 볼게요. 수식어구 있나요? 예, 있습니다. 여기 건강해 보이지만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두 개의 수식어가 있네요. 참고로 건강해 보이지만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즉 동사로 수식하는 양보절이라고 하고요. 한 달에 한 번 얘는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구로 합니다. 그럼 이 수식어구들을 핵심 내용 뒤에 중요한 순서대로 붙여주겠습니다. 먼저 빈도부사 한 달에 한 번. 여기서도 중요한 것 먼저 쓸게요. 한 번. 이건 낱말이죠. once. 그리고 한 달에 a month.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a는 전치사 per 대형입니다. 이어서 양보절 건강해 보이지만 얘는 낱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동사를 이용할 거고 그것도 양보절이니까 앞에 접속사와 주어를 붙여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동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문형도 갖춰줘야 되겠죠. 건강해 보인다는 것은 곧 건강하다. 즉 주어의 성질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니까 비패턴입니다. 그리고 보기가 그렇다는 것이니까 동사는 look을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누가, 그가
he 써줄 거고요. looks 어떻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거니까 healthy 또는 strong 둘 중에 하나를 써주면 되겠네요. 그리고 앞에 접속사 양보절의 접속사니까 though나 although 또는 even though 이것 중에서 하나 쓰시면 됩니다. although를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내용과 수식어들을 다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럼 완성된 문장 읽어볼까요? He sees a doctor once a month, although he looks strong. 다음, 이 핫팩이 당신을 따뜻하게 해줄 겁니다. 내용 파악됐죠? 시작합니다. 뭐가 이 핫팩이 어쨌다는 거죠? 자기가 뭘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뭐라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가 누구를 뭐하게 또는 어떤 성질 상태가 되게 한다는 건가요? 아, 이거네요. 사역동사 패턴입니다. 즉, 이 핫팩이 하는 것은 누구를, 당신을 어떻게 따뜻하게, 즉 어떤 상태가 되게 할 거라는 거죠. 참고로 누구를 어떤 성질 상태가 되게 하다 하는 사역동사 기억하시죠? make, keep, leave. 이 중에서 make에서 유지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keep이 가장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동사를 keep을 쓰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문형을 채워주겠습니다. 뭐가? 이 핫팩이 남발로 표현할 수 있죠. This hot pack. 그리고 keep, 앞으로 할 거라니까 미래로 표현해서 will keep. 누구를? 당신을 you. 어떤 상태가 되게? 따뜻한 상태가 되게 낱말이죠. warm. 이렇게 해서 핵심 내용이 채워졌습니다. 이거는 수식어는 없네요. 이것으로 완성되었네요.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is hot pack will keep you warm.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그가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내용 파악됐죠? 동사 문형을 결정하겠습니다. 누가? 나는. 동사는 뭐뭐라고 생각한다. 두 패턴이네요. 그리고 동사는 believe와 think 둘을 주었습니다. 먼저 believe로 해보겠습니다. 문형을 같이 해볼까요? 누가? 나는. I believe. 그럼 뭐라고? 그가 정직하다고. 낱말이 있나요? 없네요. 그럼 동사를 이용하겠습니다. 그것도 한 문장이 들어온 거니까 앞에 접속사 주어를 붙여서 그리고 여기서도 동사 문형을 결정해야 되겠죠. 해볼까요? 그가 정직하다는 것은 주어의 성질이니까 be 패턴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가 he 어떻다는 거죠? 정직하다, 정직한 honest 그리고 접속사까지 that 그래서 I believe that he is honest 이렇게 영작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렇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I believe him honest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동사 believe는 사역동사 패턴을 가질 수 있는 인식류 동사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표현이 모두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think를 동사로 쓰게 되면 I think that he is honest 이렇게 두 패턴으로 써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표현을 하더라도 이렇게 동사에 따라 문형을 달리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보았죠? 그래서 동사 문형을 공부하면서 주의할 패턴을 소개할 때 동사도 함께 소개해 드렸던 겁니다. 꼭 기억하시라고. 자, 지금까지 영작문 몇 개 해보았는데 어떠셨어요? 재밌었나요? 나름 흥미로웠다면 육하원칙 영문법 두잇의 기본 개념과 동사 문형을 공부한 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이걸로 동사 문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투부정사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